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혹시 아직도 굶어가면서 칼로리 제한하면서 간헐적 단식 매일매일 힘들게 하시면서 그리고 공복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늘지 않고 체지방은 쌓여가고 뱃살은 나오고 이런 경험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한 6년, 7년 전부터 거의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식단도요, 가공식품 거의 안 먹고 최대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한 2년 전부터 해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에서 8개월 전부터 몸무게가 막 늘기 시작했고, 특히 이 아래 뱃살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방이 느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았던 책이 이 넥스트 레벨입니다. 여성 운동 생리학 그리고 영양 쪽의 권위자인 이 스테이시 심즈라는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와 같은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방법대로 몇 가지를 바꿔봤더니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2주에서 3주 안에 제 근육이 1kg 넘게 늘었고요. 그리고 체지방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되겠구나를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실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꿔봤을 때 분명히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근육은 늘리고 체지방은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는 높여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나의 몸무게, 체중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는 겁니다. 45kg, 50kg,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 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방이 있어서 내 몸 안에 체지방률이 얼마인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50kg여도요, 여러분, 특히 한국 여성 중에 마른 비만이 많습니다. 근육량은 굉장히 적고요. 대신 체지방으로 몸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없기 때문에 몸무게는 덜 나가지만 결국에는 마른 비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내 몸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바로 인바디를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인바디 체크는요, 보건소, 헬스장,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체력증진센터 이런 데가 있대요. 이런 데 가셔도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면 몸무게를 재실 게 아니라 이 인바디 체크를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실수는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네. 이 공복 상태에서 특히 간헐적 한식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더 잘 탈 것 같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이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아니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스트레스 레벨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비상사태로 이걸 여겨요. 그래서 특히 비상사태 때 우리 몸이 하는 게 뭐냐면 지방을 더 이렇게 잡고 안 놓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며칠 동안 더 굶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비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을 하시기 전에 아주 약간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면 운동 중에 체지방이 타는 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요, 한 150kcal에서 200kcal 정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복 상태가 아니고 뭔가를 약간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나서 운동의 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 먹는 게요, 이 모닝커피에다가 단백질 파우더를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섭취하고 있는 제품은 요 완두콩 단백질인데요. 여기 안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고 스테비아가 약간 들어있고 다른 거 많이 섞여 있지 않고 정말 완두콩 단백질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셔주면요, 한 150kcal에서 200kcal
칼로리 그 정도 차이가 돼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저는 운동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단백질 파우더가 싫으시다면 그냥 바나나 한 반 개에서 한 개 드시고 뭐 피넛버터 이런 거 하나 드셔도 되고, 아니면 커피 대신에 그냥 단백질 파우더만 좀 드셔도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트에다가 뭐 약간의 베리 정도 넣어서 드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힘도 넘치시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체지방이. 네, 세 번째 실수는요, 운동을 하실 때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들 하시는 걷기 운동 있죠? 이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에서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의 움직임, 활동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비만이시거나 아니면은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걷기를 해도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걷기가 운동이에요. 그런데 저와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걷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걷기 운동 해봤자 근육 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첨가하셔야 될 게,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근육을 잃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분들, 저와 같은 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근력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쉬운 거 있죠 여러분. 막 20번 30번 들어도 별로 안 힘들어요. 이런 거 매번 운동해봤자 근육 늘지 않습니다. 근육은요, 내가 힘들어서 정말 낑낑대서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덤벨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1번, 2번, 3번 하는데 10번까지 한다고 쳤을 때 한 8번부터 너무 힘들어요. 올리기가 힘들고 막 자세도 비틀어져요. 이 정도의 무게가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무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조금씩 높여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근육이 유지만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또 너무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근육도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을 하실 때는요,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해도 그렇고, 힛 트레이닝을 해도 그렇고, 뛰기를 해도 그렇고, 정말 내 숨이 좀 이런 상태가 되게끔 운동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하실 때는 여러분 쉽게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 그냥 치워버리고 운동 열심히 힘들게 최대한 힘줘서 하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좋고 근육 생기고 체지방은 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 섭취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냐를 알고 싶으시면요, 뭐 팻시크릿이라는 앱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앱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딱 사진만 찍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킬로칼로리와 얼마나 많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먹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앱들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식단을 트래킹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적은 단백질을 먹고 있다면 이 단백질의 양은 꼭 하루 권장량까지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하루 성인 단백질 권장량은 얼마냐? 내 몸무게에 1에서 1.2g 정도 곱하기를 해서 그 정도의 양을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단백질 양을 내 몸무게에 2g 정도 곱하기를 해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100g이 넘고 한 130g, 뭐 120g 그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저도 자연요법 공부하고 나름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좀 too much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단백질이 우리 근육 생성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체 기관에도 중요하고 뭐 호르몬에도 중요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은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힘든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면 우리 신장에게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히 동물성 단백질, 이 육류나 아니면 요거트,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치즈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계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화 과정에서 질산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질산이 우리 몸 밖으로 다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이나 이런 데 쌓여서 통풍 같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산성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내 중용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 중용에 맞는 단백질의 양은 제가 생각했을 때 1g에서 1.2g 곱하기 우리 몸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양은 정말 여러분 베이직 기본으로 꼭 드셔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크레아틴을 챙겨 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레아틴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보통 뇌나 근육에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크레아틴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있을 때는요,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생기게끔 그렇게 우리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크레아틴이 많이 들은 식품에는 뭐 고기와 생선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지테리안이기 때문에 고기는 먹고 있지 않고 생선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아틴이 몸에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베지테리안이 아니시지만 이 동물성 단백질은 그렇게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챙겨서 드셔주면 좋은 게 이 크레아틴 파우더입니다.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요, 여러분, 조그만 스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스푼을 채워서 드시면 약 3g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3g만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무디 먹을 때 넣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루에 아무 때나 3g만 크레아틴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크레아틴을 처음 먹었을 때는요, 갑자기 약간 몸무게가 느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크레아틴이 이렇게 근육에 있는 수분을 더 많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몸에 수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몸무게가 늘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 크레아틴 한번 여러분 드셔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섭취도 열심히 하는데 이 근육이 안 붙어서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께 크레아틴 파우더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40대 이상이어서 이 근육 생성이 예전보다 어렵다, 신체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이런 분들께도 이 크레아틴 파우더 챙겨 드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실수는 운동을 할 때 너무 동기부여가 돼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네, 이 근육은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특히 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이렇게 약간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그 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재생이 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욕심이 생겨서 매일 운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부위예요. 그러면 이 근육이 재생될 시간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추천해주는 그 운동 패턴은요, 이제 일주일이 있다고 하면은 4일 정도는 중력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하체 중력 운동만 해주고, 다른 하루는 상체 중력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두 날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신 근력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정도가 남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실 때, 이제 40대 내가 이상이니까 근육이 중요해, 근력 운동이 중요해 해서 근력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하실 때도 여러분, 이 골고루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식사를 할 때도 편식하는 게 좋지 않죠? 운동도 그렇습니다. 편식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4번 정도 근력 운동 챙겨주시고, 나머지 날에는 카디오나 히트 트레이닝 해주시고, 또 우리 몸의 이 밸런스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를 해주시면 정말 우리 몸에 다 필요한 운동을 골고루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주 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특히 저와 같이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이 근육을 키울 수 있고 체지방을 낮추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 관리 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그 루틴에 첨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근육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떨어지고, 또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